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빈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합격의 열쇠가 될 인간공학 및 작업공간 설계를 마스터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2013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심층 분석하여 정보 입력부터 CRB, 동작 경제 원칙, 그리고 자주 틀리는 오답 함정까지 단 12장으로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이끌어 드릴게요. 그럼 왜 우리가 인간공학을 꼭 잡아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영역은 매년 2 내지 3문제가 고정적으로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암기하기보다는 원리를 이해해야 고득점이 가능해요. 오늘 다룰 5가지 핵심 주제는 정보 입력 표시 장치와 CRB 계산, 인간, 기계 시스템의 3대 양립성, 작업 공간 부품 배치 4대 원칙, 조명과 동작, 경제 원칙,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평가입니다. 이 5가지만 잘 이해하셔도 많은 문제를 맞힐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정보 입력 표시 장치인 시각과 청각을 비교해 볼까요? 긴급 상황이거나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는 청각 장치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불이 났을 때 경보음이 들리는 게 훨씬 빠르겠죠? 청각 장치를 설계할 때는 몇 가지 지침이 있어요. 가장 효과적인 주파수는 500에서 3000Hz이고 330m 이상 장거리에서는 주파수를 1000Hz 이하로 낮춥니다. 그리고 주의 집중이 필요할 때는 변조된 신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CRB, 즉 통제, 반응비를 완벽하게 이해해 봅시다. CRB는 조종장치 이동거리를 표시장치 지침 이동거리로 나눈 값입니다. CRB가 작다는 건 조종장치를 조금만 움직여도 표시가 크게 반응한다는 의미예요. 너무 민감해서 오조작 위험이 있죠. 반대로 CRB가 크면 조종장치를 많이 움직여야 표시가 조금 반응해서 둔감한 느낌을 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미세하거나 정밀한 조작을 할 때는 CRB가 커야 유리하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는 인간 마이너스 기계 시스템의 3대 양립성입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기대치와 기계가 작동하는 방식이 서로 잘 맞아야 실수가 줄어든다는 원칙인데요. 첫째, 공간 양립성은 물리적인 형태나 배치와 관련이 있어요. 오른쪽 스위치를 켜면 오른쪽 전구가 켜지는 것처럼요. 둘째, 운동 양립성은 조종 방향과 기계 움직임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차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개념 양립성은 색상이나 기호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를 맞추는 거예요. 긴급 정지 버튼이 빨간색인 것처럼요. 작업 공간과 부품 배치에는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중요성의 원칙은 가장 중요한 부품을 가장 좋은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둘째, 사용 빈도의 원칙은 자주 쓰는 부품을 손 닿기 쉬운 곳에 두는 것이고요. 셋째, 기능별 배치의 원칙은 서로 관련 있거나 비슷한 부품을 한 곳에 모아 배치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순서의 원칙은 작업 흐름에 따라 부품을 연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용 심리의 원칙이나 독창성 원칙 같은 건 시험에 나오는 가짜 오답이라는 것, 그리고 관련 부품을 분산 배치한다는 설명도 무조건 틀린 답입니다. 이제 시각 환경, 즉 조명과 역제곱 법칙에 대해 알아볼게요.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용어는 광도, 휘도, 조도가 있는데 여기서 조도는 작업 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을 말합니다. 조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광원으로부터 거리가 2배 멀어지면 밝기는 절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로 확 줄어듭니다. 또한 눈부심을 줄이려면 광원 크기를 줄이기보다는 배경을 밝게 해서 대비를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반지의 동작 경제 원칙입니다. 작업 효율을 높이고 피로를 줄이는데 중요한 원칙들이죠. 첫째, 양손은 동시에 작업을 시작하고 동시에 끝나야 합니다. 시험에 동시에 끝나지 않게 한다는 오답으로 자주 나오니 주의하세요. 둘째, 양팔은 동시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대칭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작업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동작 등급, 즉 가장 적은 힘과 짧은 거리로 움직이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촉답 장치, 발 페달을 활용해서 양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골격계 질환 평가 기법은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매칭 문제입니다. 먼저 질환의 직접 원인은 부적절한 자세, 반복성,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4가지입니다. 숙련도는 간접 원인이고요.
평가 기법으로는 NIOSH, RULA, REBA, OWAS가 있습니다. NIOSH는 들기 작업을 평가하고 들기 작업 지수가 1.0보다 작아야 안전하며 최대 권장 하중은 23kg입니다. RULA는 주로 상체 자세를 평가하고 REBA와 OWAS는 전신 자세를 평가하지만 REBA는 반복성과 손잡이를, OWAS는 등 팔, 다리 자세와 하중을 고려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2026년 시험에 당락을 가를 오답 함정들을 분석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세하고 정밀한 조종을 할 때 CRB는 작아야 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CRB가 작으면 조종 장치가 너무 민감해져서 정밀한 조작이 어려워요. 미세 조종을 위해서는 CRB가 커야 유리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부품 배치 시 간섭을 피하기 위해 분산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기능별 배치의 원칙에 따라 관련 부품은 한 곳에 모아 그룹화해야 합니다. 사용 심리의 원칙 같은 가짜 원칙들도 자주 나오니 조심하세요. 이어서 오답 함정 분석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질문, 광원으로부터 거리가 2배 멀어지면 밝기인 조도는 절반이 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조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거리가 2배 멀어지면 조도는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 됩니다. 이 계산 문제는 단골 출제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 질문, NIOSH 들기 작업 지수는 높을수록 좁고 최대 하중은 25kg인가요? 이것은 완전히 틀린 답입니다. LI 지수는 1.0보다 작아야 안전하고 최대 권장 하중은 25kg이 아니라 23kg입니다. 자, 오늘 배운 2026 산업안전지도사 1차 인간공학 마스터를 위한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정밀 조작 시 CRB는 크게 330m 이상 장거리 표시 장치는 1000Hz 이하 청각 신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조명 조도는 거리가 2배 멀어지면 밝기는 4분의 1이 되고요. 공간 배치는 그룹화가 필수이며 사용 심리나 독창성 원칙은 가짜입니다. 마지막으로 NIOSH 지수는 1.0보다 작아야 안전하고 최대 권장 하중은 23kg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